자, 오늘은 순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59페이지, 번호는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A, B, C, D, E, F, G를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는 이웃하고 F와 G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일단은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지금 결합된 문제입니다.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선생님이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라. 묶은 다음에 배열해라.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사이사이에 배열해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F와 G를 빼. 그리고 A, B, C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와 C는 일단 묶고 F와 G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B2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먼저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되죠? 3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3팩토리얼인데 중요한 거는 이 A, B, C의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다시 배열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배열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배열이 끝나면 일단 이렇게 선생님 세 개를 배열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배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이에 얘네들 배열한 후에 이 사이에 지금 배열하면 된다고 그랬지. 누구를? F와 G를. 그러면 배열할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4자리. 사람은 2명. 그러니까 순열로 계산해야 되겠죠? 4P이라는 순열의 방법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괜찮아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건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34번.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뽑아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이 홀수인 4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우가 일단 여러 가지라는 건 좀 느낌상 알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 4자리의 정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 홀수라 그랬으니까 너 홀수이거나 네가 홀수다 라는 말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면 홀수, 짝수, 홀수 이거 세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상 좀 좋지 않다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사건이라는 건 뭐죠? 부정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을 부정을 하면은 모두 짝수 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계산하는데 훨씬 쉽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여사건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여사건인 경우를 빼면 내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원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체의 경우를 조사해 볼 겁니다. 자, 6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뽑아 4자리의 정수를 만든다 했으니까 수년 6P4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자, 이제 이 경우 조사해 볼게요. 여사건 경우를 항상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짝수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짝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짝수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배열해야 되겠죠? 숫자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3P2. 그 다음에 남는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지? 4P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3P 곱하기 4P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6P4에서 3P 곱하기 4P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빼는 답인 거예요.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35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N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자연수들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50번째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봐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N개를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N의 최소는 몇이겠어요? 1이겠죠. 한 개 뽑아서 자연수 만들거나 두 개 뽑아서 자연수 만들거나 세 개 뽑아서 자연수 만들거나 이런 거 해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연수를 카운팅할 때 작은 수부터 카운팅할 때 당연히 한 자리의 자연수 두 개를 뽑으면 두 자리 자연수 만들어질 거고 세 개를 뽑으면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카운팅을 해나가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선생님이 한 자리의 자연수랑 두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자리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개. 당연히 5가지 만들 수 있죠? 작은 순서대로 따지면 1, 2, 3, 4, 5예요. 두 자리의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자리의 자연수는 당연히 5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P이죠? 이게 이제 4, 5, 4, 20이니까 20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리의 자연수까지 총 몇 개 만들었어? 25개 숫자를 작은 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물어보면 5P3이니까 60개 만들 수 있지. 근데 우리는 50번째 수를 카운팅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준을 정하는 거야. 세 자리의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이 1이어야 되지. 그러면 앞이 1일 때 세 자리의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1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4P 2가지의 경우만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만든 거예요? 25개에다가 12 더하는 거니까 37개 만들었지? 그럼 앞에 2가 와도 다시 4P 2가지 나오겠죠? 또 12가지가 또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가 37이었고 여기까지 만들면 49개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50번째 숫자는 뭔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49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바로 다음 숫자가 50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앞이 3으로 출발하는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 만들어야 되잖아요. 작은 수 어떻게 만들지 알죠? 작고 작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빼고 제일 작은 수 얼마예요? 1. 그럼 1 빼고 제일 작은 수 얼마예요? 2. 그래서 312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카운팅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36번 보도록 할게요.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이 모두 일렬로 서려고 한다. 1학년 학생 앞 뒤에는 3학년 학생이 있도록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이해돼요? 잘 보세요. 지금 조건이 1학년하고 3학년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2학년은 일단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은 일단은 지금 신경 쓰면 안 돼.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1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1학년 학생 앞 뒤에는 3학년 학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지금 2명 있으니까 A랑 B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맞아?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은 3명 있다고 했는데 그 3학년 학생을 선생님이 CD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 1학년 학생 A라는 학생 있다고 치면 이 앞뒤로 지금 누가 있어야 돼요? 3학년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3학년 학생 중에 2명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배열해버리면 그치? 3학년 몇 명 남아? 2학년 1명 남고 3학년 1명 남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똑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배열의 방법은 이해되지?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이 오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 경우부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이해되니? 네. 자, 3학년, 3학년, 3학년 세 자리 있다고 그랬죠? 네. 3학년 몇 명 있어요? 설마. 여기 3명이니까 몇 팩토리얼? 삼. 3팩토리얼. 여기 2학년, 1학년, 1학년을 짜리지? 네. 1학년 몇 명 있어요? 두. 그러니까 2팩토리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라는 거야?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조건을 만족했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한 세트인 거야,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그럼 남는 2학년 몇 명이랑? 두. 그렇지. 남는 2학년 2명이랑 얘를 배열하면 다시 배열하면 돼. 그럼 몇 명을 배열하는 거죠? 2학년 2명에 이거 한 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몇 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보인다? 3명 배열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3팩토리얼을 곱하면 돼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네. 네. 항상 조건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거야.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고. 이런 규칙 알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 패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37번 볼게요.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은 2개, 4개씩 앉는 6개의 의자에 앉을 때 철수와 영희가 서로 붙어있는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 이 두 자리에 철수하고 영희가 붙어서 앉아 있는지 이해돼요? 여기 세 자리에 철수하고 영희가 붙어서 앉아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치?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지금 붙어 있는 의자에 이웃하려 그랬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거 조사하려면 많이 걸리지. 그치? 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야? 여섯. 그렇지. 쌤이 얘기했잖아. 일단 내가 계산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여러 개를 계산해야 돼.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적어두란 말이 없는데 6번 써요? 쌤이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사건이 지금 경우가 많이 분류가 되면 6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6건이 뭔지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6건 뭐야? 철수와 영희가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거나 여기에 둘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원래 사건은 뭐였어? 철수하고 영희가 여기 있거나 여기서 이웃하고 있거나 했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떤 게 더 편하겠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인 거야. 근데 우리는 6건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6건 한번 해볼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철수하고 영희가 여기 한 명씩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당연히 철수 중에 한 명이 여기, 철수나 영희 중에 한 명이 여기 와야 되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야? 자리가 더 있어야 돼. 4개예요? 네, 고마워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너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명씩 해. 몇? 자, 사람도 구분되고 자리도 구분되죠? 네.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철수나 영희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몇 가지야? 다시. 철수나 영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제 앉는 거야. 자리를 선정하는 거야. 그러면 철수 또는 영희가 여기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앉으려면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틀리다. 몇 가지야? 그렇지. 해가지고 있어야지. 일단 철수 또는 영희가 선택해야 되고 또 선택된 친구가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선생님 어떤 방법 쓰는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이 여기 넷 중에 하나를 앉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네 가지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가 따로 앉은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있는 거죠. 맞죠? 네. 얘 다 앉혀놨어. 네. 그럼 남는 자리 몇 개 있어 이제? 네. 아, 그럼 네 자리 맞아. 6자리 중에서 2명이 앉아있으니까. 네. 그럼 네 자리는 4명이 그냥 알아서 앉아 그러면 4팩토리얼이잖아.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5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철수하고 영희가 여기서 이웃하고 떨어져 앉아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네. 자, 떨어져 앉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네. 보자.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앉아있거나 밖에 안 되지. 네.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죠. 세 가지죠. 이해돼요? 네. 떨어져 앉는 경우는 세 가지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세 가지라는 거 알았지? 그럼 여기서 선택된 그 자리 중에 철수와 영희가 앉아야 되니까 이 팩토리를 해야 되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철수하고 영희 배열 끝났어, 안 끝났어? 음, 끝났지? 그럼 남는 몇 명은? 네. 4명을 또 배열하면 돼. 되겠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뭘 보여주는 거야? 여사건 보여줘. 전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6팩토리얼이겠죠? 6팩토리얼에서 얘네들의 합을 빼주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원래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웃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따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네. 큰 차이는 없었다. 알겠지? 여사건이든 그냥 얘가 이 조건을 원래 조건을 만족하던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 여사건 연습하는 김에 여사건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네, 좋아요. 이 37번 문제는 반드시 여사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좋아요. 조합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38번. 남학생 6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3명씩 뽑을 때 특정한 2명의 여학생이 동시에 뽑히지 않도록 6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 몇 명 중에서 6명, 여자 5명 중에서 너 3명, 너 3명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죠? 여기 여학생 중에 2명은 지금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는 선생님이 정했다라고 뭐 했지? 지정당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걔를 지금 지정했을 때 그 2명이 그 지정한 학생, 특정한 학생 2명이 지금 뽑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동시에 뽑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한 명만 뽑히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뽑히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또 지금 뭐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2명이 뽑히도록 하는 경우를 여사건으로 한 다음에 그치? 네. 전체 경우에서 빼버리면 답이잖아요. 그럼 특정한 2명을 뽑았다는 건 뭐야? 일단 2명은 뽑아놓고 출발하겠다 이 말이거든. 네. 그러면 남는 게 몇 명이야? 3명. 그렇지 3명이지. 그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 그게 30일 거예요. 받아들여요? 네. 네. 남자는 63이죠. 뽑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거 곱하면 당연히 여사건의 경우가 나오겠죠? 네. 전체 경우는 뭔지 알지? 63하고 53하고 곱한 게 전체 경우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았어요. 계산하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두란 말이 없어도 언제 여사건을 써야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경우의 수를 접근하길 바랍니다. 네. 네. 39번 볼게요. 어느 학교의 토론 동아리는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 토론 대회에 참가할 때 첫 번째 학생과 5번째 학생이 모두 남학생이 되도록 토론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돼요? 네.
자,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뽑는 것도 있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뽑은 다음에 배열해야 되는 거야, 원래. 뽑아놓고 토론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첫 번째 학생과 다섯 번째 학생이 모두 남학생이 되라는 거야. 5명이 토론을 하는데. 이해됐지? 네. 그럼 선생님 이것도 5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남자가 와야 되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4시 1이 와야 돼요. 4명 중에 1명을 지금 여기다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째도 와야 되잖아. 네. 원래 원칙상 따지면 3시 1인 거예요.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되니?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순열로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5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맞죠? 네. 네. 4명 중에 2명 뽑아서 처음하고 마지막에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어도 된다? 4P2라고 말했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굳이 따로따로 안 뽑아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제 남는 3자리 있죠. 네. 자, 이 3자리는 아무나 와도 상관없잖아. 네. 그래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면 남자 몇 명 남았을 거야? 저는 그러면 2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남자는 일단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자는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야 되죠. 네. 네. 이렇게 뽑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하면 어떻게 돼? 3팩토리를 이렇게 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는지 봤죠? 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40번 넘어갈게요. 네. 자,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네요. Y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8이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가조건은 F2는 홀수다 그랬어요. 자,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임의의 집합 X의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임의라는 건 뭐죠? 항상, 그렇지, 아무거나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야. 임의의 두 원소 A와 B에 대하여 A가 B보다 만약에 더 작다면 FA가 FB보다 더 작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선생님이 알려준 이론이죠. 네. 증가함수죠. 네. 증가함수 만들 때는 선생님이 조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조건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의 경우를 따지면 답인 거예요. 알았죠? 네. 왜냐면 F는 반드시 홀수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됐지?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자. X에서 Y를 함수 1, 2, 3, 4 1, 2, 3, 4 5, 6, 7, 8 자, 이제 보자. 네. 자, 이 먼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가 만약에 1을 선택했다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증가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함수를 만들려면 1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2가 1을 선택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2가 3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0. 이제 항상 조합처럼 얘기하라고 했죠? 증가함수 만들 때는.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럼 조사. F2가 3일 때, 그치? 네.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2C1 곱하기 5C2가지만큼 만들 수 있다.
됐죠? 네. 자 이제 F2가 5일 때 조사해볼게요. F2가 5를 선택했다고 치면 지금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시 1이죠. 네. 그럼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6, 7, 8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32. 자 2가 7을 선택하면 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반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답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하고 조건에 맞게 분류를 잘 하면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41번 철수는 현관문에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밀번호의 개수가 n 곱하기 5 팩토리얼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문자를 2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써라. 이게 이 얘기죠. 2번 이상이라는 거는 중복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똑같은 숫자나 똑같은 문자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특수 문자는 무조건 하나를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특수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2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자리의 숫자는 나중에 배열하는 거야. 뽑아 놓고 배열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하겠다? 특수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겠다. 이해되겠니? 네. 자, 특수 문자를 1개 사용한 경우나 특수 문자를 2개 사용한 경우가 존재하겠죠? 네.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특수 문자를 하나를 사용했으면 숫자는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4개. 네. 맞죠? 네. 특수 문자를 2개 사용했다면 숫자는 3개 사용. 동 만들었지? 네. 자, 이제 뽑고 배열할 거예요. 네. 자, 뽑고 배열하겠다. 특수 문자 뽑아봐. 20. 숫자 뽑아봐. 48 숫자 1, 2, 3, 4, 5, 6, 7, 8, 9 땡이야. 10 10, 10, 4. 4 되겠죠? 네. 자, 뽑았죠? 네. 뽑았죠? 네. 몇 개로? 이걸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얼마 곱해야 돼? 네. 5팩토리얼. 자, 이제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왜 뒤에 n 곱하기 5팩토리얼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멍청하게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뽑아요. 2C 2. 그치? 네. 10C 3 곱하기 5팩토리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럼 결국 5팩토리얼 빼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n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자. 좋습니다. 42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는데 지금 또 임의의 원소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선생님 다 가르쳐줬어요. 자, 경우의 수 문제랑 함수 문제랑 결합이 되면 선생님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해돼요? 한번 해볼게요. 기억.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정역이 다르면 이런 뜻이에요. 정역이 다르면 fx1하고 fx2는 똑같아야 돼. 이거 무슨 말이야? 치역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역은 다른데 치역은 똑같아야 돼. 근데 항상이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뭐야? 상수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역이 다른데 치역이 똑같다는 거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그러지?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1이 치역인 경우, 2가 치역인 경우, 3이 치역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공역이 6개 있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6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맞는 복이에요? 안 맞는 복이에요? 맞는 복이란 말이야. 자, 니은 볼게요. 우리한테는 이거 엄청 쉬운 문제야. 네. 자, x1과 x2가 다르대. 또 정형이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대. 이거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치역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1대1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1대1 함수 찾을 때는 순열로 계산하자고 그랬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공역이 6개 있죠. 네. 그쵸? 정역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공역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만큼 1대1 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60 나와요? 안 나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니은 틀렸다는 거죠. 디귿 증가함수죠? 네. 증가함수는 선생님이 조합의 개수만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를 정한 거예요. 따라서 6C 3이 답인 겁니다. 네. 6C 3은 얼마예요? 20이죠? 네. 디귿은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다.